섭자의 공포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섭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가위에 자주 눌린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가위에 눌리고 2, 3년가량은 아주 가끔 눌리는 정도였는데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부터는 정말 미친 듯이 눌렸거든요. 그리고 그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집엔 부모님이 계신 방과 제 방, 그리고 할머니의 방이 전부였습니다. 동생은 저와 같은 방을 쓰다가 부모님 방이 더 좋다며 부모님 방과 같은 방을 썼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는 제 방을 동생이 쓰고 할머니 방을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적게 하려면 할머니의 빈 방을 동생이 쓰면 좋겠지만 동생은 아무래도 할머니의 방을 쓰는 게 무섭다고 했거든요. 결국 제 침대와 책상, 서랍장 등의 물건들은 할머니 방으로 옮겨주고 동생의 물건들은 제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는 할머니의 방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임종을 할머니의 방에서 맞으셨으니 동생이 조금 꺼림칙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전 제 기억 속의 할머니는 적어도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가 많으셨고 항상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시고 매일같이 말동무가 되어주셨던 할머니였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라 집에 계시는 시간이 적어 거의 할머니하고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의 방은 무섭거나 싫은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그 일주일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자고 있는데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정신은 멀쩡해졌습니다. 뭔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느라 무의식이었다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 정신이 들었다 정도랄까요? 가위 특유의 두근거리고 아찔거리는 느낌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또 어두컴컴한 어둠밖에 보이질 않으니 불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위에서 깨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데 전혀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뭔가가 눈앞 시야를 가득 메웠습니다. 보라색 얼굴을 한 할아버지 얼굴이었습니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수염이 아주 길게 난 할아버지였는데 표정이 너무나도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보라색 얼굴에 눈꺼풀이 너무 많이 잡혀 볼록 솟아오를 만큼 크게 눈을 뜨고 있었고 뭔가를 격렬하게 외치고 있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리는 말인데도 이상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저에게 미친 듯이 쏟아내며 고함을 지르셨어요. 그리고 그 노인의 머리가 제 머리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며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왼쪽에서 바스락 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제서야 움직이지 않던 고개가 살짝 움직여지길래 얼른 쳐다봤어요. 그리고 제가 고개를 조금 돌려 왼쪽을 바라보니 이번엔 얼굴이 새파란 여자가 입을 쩍 벌리며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 비명이 너무나도 커서 고막이 찌릿할 정도의 느낌이 확 들었고 그 때문인지 가위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저는 이불도 안 깔고 방바닥에서 자고 있었고 그렇게 화들짝 놀라는데도 몸은 그대로 누운 채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귀신의 말은 사오라고 하며 인간이 알아들을 수도 없으며 그리고 이해해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면 악몽이나 가위에서 벗어나 깨어나면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때 저도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질러 방에 계시던 부모님들을 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선 신락 같은 목소리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뻗어진 다리나 팔을 누가 붙잡을까봐 겁이 덜컥 났는데 그 팔다리조차 까딱 못할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가위를 수도 없이 눌리게 되었어요. 매일 가위에 눌리는 것이 일상다반사였고 하루에 많게는 10번 이상도 가위에 눌려봤습니다. 가위에 눌렸다가 깨고 다시 자면 또 눌리는 거죠. 정말 신체에 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지만 계속되면 정신이 피폐해지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정신은 피폐해집니다. 가위에 눌릴까 잠을 잘 수 없게 되고 가위에 눌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그동안 이상한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목소리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게 가장 많았고 제 이마를 밟고 서서 내려다보는 여자와 창문을 두드리며 말없이 내려다보던 한 노인, 침대 위에서 폴짝폴짝 뛰다가 책상 아래로 기어들어가며 사라지던 꼬마아이 등 사람이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자꾸 보이니 병원도 찾아가 봤지만 의사는 그냥 심드렁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니 마음 편안히 갖고 숙면을 취하거나 정 필요하면 심리치료를 받아보자고 할 뿐이었습니다. 심리치료라고 해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제를 주는 것뿐일 텐데 말이죠.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6개월가량 시달리니 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가위를 스스로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터득한 것은 가위를 스스로 풀고 깨어나는 일이었죠. 처음엔 인터넷에서 찾아본 대로 손가락 끝부터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손가락 끝부터 차근차근 내 몸의 주도권을 회복한다는 식으로 연습했고 나중엔 허리에 힘을 계속 모았다가 한 번에 힘을 줘서 허리를 띄우며 몸이 들썩이며 잠에서 깨어나는 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터득한 것은 자각몽이었는데 꿈을 꾸다가 가위로 발전하는 일이 잦아서 자각몽으로 꿈을 꾸다가 가위에 눌릴 것 같으면 바로 잠에서 깨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에 진학하고 가위 눌리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가위에 눌릴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눌리지 않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며 평범하게 잠도 잘 자게 되었어요. 사실 이 글을 쓴 것은 최근에 겪은 일 때문입니다. 최근 일은 또 다음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